안녕하세요, 여러분. 건강한 생활 방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중해 식단을 지금 바로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쉬운 방법 7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지중해 식단의 건강 효과와 구성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구성 요소에 기반해서 제가 지중해 식단을 지금 바로 당장 시작할 수 있는 팁 7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유해 드리고요. 지난 시간 방송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여기 카드 추가 오른쪽 위에 해드릴 테니까 먼저 시청하시고 이번 방송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일단 저는 한식이 굉장히 건강한 식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제적으로도 요즘엔 그렇게 인정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식 인프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다가 약간의 변형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중해 식단 막연히 생각하기에 그러면 뭐 요리하는 걸 배워야 돼? 레시피를 막 배워와야 돼? 달리해야 돼? 이런 생각을 막연히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한식이라는 아주 좋은 인프라가 있으니까 이것을 약간씩만 변형하면 굉장히 건강한 지중해 식단의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는 한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밥짓기입니다. 우리의 주식은 밥이잖아요. 근데 밥짓기부터 지중해 식단을 시작할 수 있어요. 바로 어떻게 하냐면 통곡과 콩을 섞으시면 됩니다. 자, 귀리, 흑미 이렇게 제가 써놨는데 귀리, 흑미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통곡이라서 써놨는데 다른 거 활용하셔도 되세요. 제가 이 두 가지 좋아하는 이유는 귀리 껍데기에 베타글루칸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베타글루칸은 면역력에 좋죠. 그래서 이거 좋아하고 그다음에 흑미에는 파이토케미컬이 많이 들어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식물유래 영양소 케미컬. 그래서 그걸 보고한 문헌 자료가 한국 논문인데 그런 자료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통곡 활용할 때 귀리랑 흑미 활용하고 있고 다른 통곡도 좋으니까 다양하게 활용해 보세요. 콩의 경우에는 렌틸콩이랑 병아리콩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진 찾아보니까 저는 셔터스톡에서 사진을 사서 쓰고 있는데 정말 제가 의도한 네 가지를 딱 담고 있는 그림이 있어서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여기 동글동글하게 갈색으로 생긴 거 있잖아요. 이게 병아리콩이에요. 여기 병아리콩. 그 다음에 작게 쌀 크기로 동그랗게 생긴 아주 둥글게 생긴 아주 동그랗게 생긴 거 이게 렌틸콩이에요. 그 다음에 그 황토색으로 이색으로 이렇게 길쭉하게 생긴 거 이게 귀리고요. 그 다음에 까만색 나달 이게 흑미죠. 그 다음에 이제 백미도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적당히 내가 원하는 만큼 섞어서 드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특별히 콩을 얼마나 섞으셔야 되는지 그거를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어떤 기준이 좋냐면 그래도 연구에서 한번 증명된 거 이런 게 좋거든요. 예 그게 이제 제가 이 채널을 운영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근거에 따라서 어떻게 했는지 근거에서 좀 나온 거면 그래도 그 방식이 좋으니까. 그래서 콩의 경우에는 얼마를 얘기했냐면 이전에 설명드렸던 NEJM 논문, 굉장히 중요한 논문, 지중해 식단이 심혈관 질환의 발생률을 낮춰 주었던 것을 보여준 그 논문에서 콩을 일 주일에 3번 일주일에 3번 먹으라고 권유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3번의 이제 원 서빙의 양이 한 번 제공량이 얼마냐면 반 컵이거든요. 그래서 걔네들 기준으로 반 컵인데 우리 기준으로 그냥 공기를 써서 0.5 공기라고 해 볼게요. 그럼 0.5 공기씩 3번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일주일에 1.5 공기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밥을 내가 다 먹었을 때 일주일 먹었을 때 콩이 결국 밥에 섞인 콩의 양이 일주일에 밥에 섞인 콩의 양이 일주일에 1.5 공기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지? 이것만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자, 그래서 계산해 볼게요. 집에서 한 끼 먹을 때 밥 한 공기를 먹는다고 가정하면 자, 요 말씀 드린 이유는 밥 먹을 때 반 공기 드시는 분도 계시고 저처럼 한 3분의 1 공기 드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더해서 추가적으로 계산하시라고 밥 한 공기 기준으로 명시해 드렸어요. 자, 한 공기 먹을 때 만약에 일주일에 집에서 7번의 식사를 한다고 가정을 하면 1.5 공기의 콩이 7 공기에 균등하게 분배돼 있어야 되죠. 그러면
20%예요. 계산하면 0.214니까 20%. 그러면 밥 지을 때 대략 20%를 콩으로 맞춰서 일주일에 7공기를 먹으면 1.5공기 분량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10번의 끼니를 먹는다고 하면 가정하면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서 0.15가 나와요. 그래서 밥 지을 때 15%를 콩으로 하면 1.5공기가 나오는 거예요. 물론 이 기준이 최소치를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많이 드시고 싶으신 분은 더 많이 드셔도 되세요. 근데 한 가지 좀 중요한 점은 콩이 과민성 장증후군을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과민성 장증후군이 정말 생겨 가지고 콩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그러신 분들은 어 콩을 막 이렇게 '너무 건강해져야지.' 그러면서 처음부터 많이 섞지 마시고 소량부터 시작해 보세요. 소량부터 뭐 한 10% 섞은 다음에 괜찮으면 한 20% 섞고 이런 식으로 천천히 증량해서 가 보실게요. 그래서 이제 뭐 통곡으로만 밥을 짓거나 콩으로만 밥을 지면 사실 맛이 없잖아요. 그 백미의 장점이 그 아주 부드러운 식감이잖아요. 그래서 백미를 넣으시는 거예요. 백미를 넣고 통곡이랑 콩을 섞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밥을 질 때 어떻게 하냐면 백미를 그래도 한 40에서 50% 정도 넣고 통곡을 60에서 50% 정도 넣어요.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백미의 식감도 즐길 수 있고 통곡도 씹을 때 톡톡 터지는 그런 맛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즐길 수 있고 건강 효과도 누릴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지 한번 정해 보시는 거죠. 여러분들은 콩도 추가하시고 통곡도 추가하시고 백미는 어느 정도 해야지 내가 가장 맛있다고 느끼는가. 근데 그거에서 콩을 섞어야 되는 최소 기준은 위에서 계산한 요걸로 하시면 되세요. 제 경험에 저는 백미가 한 40-50%만 섞이면 그 맛이 뭐 이제 식감이나 질감 이렇게 백미의 맛을 느끼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더라고요. 현미만 들어간 밥을 먹을 때는 밖에 나가서 현미밥 시켜 먹을 때가 있잖아요. 현미로 만든 그런 건 뻑뻑해서 못 먹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게 이 비율을 한번 조절해서 찾아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다음에 익힌 채소 섭취 전략입니다. 우리는 반찬이 있잖아요. 특히 나물 반찬. 이게 굉장히 건강한 음식이에요. 그런데 이게 건강한 음식인데 사실 건강하지 못하게 활용되는 이유가 우리는 반찬을 볼 때 밥을 먹기 위한 도구로서 보거든요. 밥을 먹기 위한 도구. 그래서 반찬이 대부분 짜고 매워요. 짜고 매우니까 밥이 더 많이 먹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밥 반찬들 맛있는 애들을 밥도둑이라고 하죠. 너무 맛있어서 짜고 매운데 맛있으니까 밥을 많이 먹게 되니까. 그런데 인제 이 나물 반찬에 대한 관점을 좀 바꿔야 돼요. 이 나물 반찬 자체를 마치 메인 디시처럼 얘네 자체를 먹을 수 있게 얘네 자체를 먹는 용도로 고렇게 관점을 달리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덜 짜게 덜 맵게 만들면 돼요. 덜 짜게 덜 맵게 만들면 그 반찬 자체만도 먹을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양한 우리가 한식에 좋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데 요걸 덜 짜게 만들면 막 반찬 한두 접시 채소 반찬 한두 접시 혼자 먹는 건 정말 일도 아니겠죠. 네. 그렇게 해 보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한식 반찬에는 들기름이 진짜 잘 어울려요. 제가 참기름 말씀드리지 않고 들기름 말씀드리는 이유는 들기름에 오메가3가 많기 때문이에요. 오메가3가 거의 제일 많은 식물성 기름 중에 하나가 들기름이거든요. 그래서 들기름을 반찬 무치실 때 좀 자주 활용하시면 이 불포화 지방산 오메가3 위주로 섭취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오메가3 함량은 올리브유보다 들기름이 더 많습니다.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이어지는 익힌 채소 섭취 전략입니다. 비빔밥해서 드시면 좋아요. 채소 반찬 해 가지고 간 많이 안 하게 덜 짜게 하면은 엄청 많이 비빌 수 있거든요. 엄청 많이 비빔밥 한 번 하면은
채소 굉장히 많이 소진할 수 있어요. 채소 섭취를 늘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들기름에 하시면은 비벼서 드시면은 더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서양 요리 중에서 라따뚜이 추천드리고, 저 외국 가면은 채소 억지로 먹으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럼 뭐 찾냐면 믹스베지 스터프라이, 채소 볶음 요리 이런 거 찾아서 먹어요, 일부러. 근데 이런 요리 만들 때 올리브유 사용하시면 좋고, 그래서 이런 채소 요리가 좋은 점이 하나가, 이게 밥 먹을 때 그 식사 초반에 드시면 좋아요. 근데 식사 초반에 이걸 한 공기, 반 공기에서 한 공기 먹고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일단 이것 때문에 배가 불러 가지고 밥 드시는 양이 현저히 적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분들한테 제가 추천드리냐면, 당뇨병인데 탄수화물 밥 섭취량 줄이셔야 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리고 당뇨병이랑 체중 감량하시는 분들, 체중 감량하시는 분들도 이제 탄수화물 많이 드셔서 문제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밥 섭취량을 줄이기 위해서 채소 요리를 한 공기에서 반 공기 미리 드시고 시작하는 거 권유를 많이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뭐 샐러드 먼저 먹고 시작하셔도 되세요. 같은 관점에서. 그다음에 생채소 드시는 전략입니다. 생채소는 샐러드 만들어서 드시면 제일 좋긴 한데, 샐러드를 또 번거로워서 한식과 안 어울려서 잘 안 만들어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냥 쌈채소. 한식이랑 쌈채소 쌈 싸먹으면 진짜 잘 어울리잖아요. 근데 쌈 한번 쌀 때 쌈채소 2장씩 싸는 거예요. 그거 엄청 많이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쌈 5개만 먹어도 쌈채소 10장을 쓰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쌈 싸 먹을 때 무조건 2장씩 씁니다. 그리고 채소 스틱을 간식으로 활용해 보실 수 있으세요. 도시락 좀 싸가지고 다니시면 좋죠. 채소 이렇게 썰어놨다가, 스틱으로 썰어놨다가 아침에 출근할 때 간식으로 가져다니면서 배고플 때마다 조금씩 드셔주시는 그런 전략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런 채소 요리, 샐러드나 채소 스틱 같은 경우에는 식전에 드시게 되면은 뒤에 잇따라오는 탄수화물 식품을 덜 먹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과일 관련해서는 일단 저는 아침에 2개 드시고 시작하시는 거 권유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논문에서는 하루 과일 섭취 기준이 3개 이상이었어요. 3개 이상 먹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2개만 먹자 그게 아니라, 아침에 하루 2개로 시작하자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사실 2개만 드셔도 괜찮을 것 같은 게, 예전에 제가 활성산소 줄이는 생채식 그 채소, 과일 섭취량은 얼마나 되는지 한번 동영상 만들어 드린 적 있어요. 거기서 사막률과 과일의 섭취량을 봤었는데, 과일 섭취량은 2개 이상이면 사막률 줄이는데 충분하거든요. 특히 암 사막률까지. 그래서 2개만 드셔도 충분할 것 같고, 아침에 2개 드시고 저녁에 하나 더 드셔서 3개 드시면 제일 좋죠. 근데 제가 아침에 왜 2개 드시는 걸 권유드리냐면, 제가 진짜 채소, 과일 먹기에는 필사적이거든요. 다른 거는 잘 못하기 때문에 채소, 과일은 정말 열심히 챙겨 먹는데, 제가 퇴근하고 와서 저녁에 과일을 한 3개 정도 먹고 자면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과일 섭취하는 시간을 아침으로 옮겼더니 한결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생각해서, 과일 하루에 3개 먹으려면 힘들고 회사에서 먹기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2개 드시고 시작하고 저녁에 오셔서 1개 가볍게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으로 견과류입니다. 견과류는 하루 한 줌 섭취하는 게 권고되고 있고, 앞서 소개해 드린 논문에서는 하루에 30g 섭취하는 걸로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지중해 식단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가 견과류를 안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견과류를 구매를 했습니다. 호두 한 봉지 사고, 그리고 믹스넛 한 봉지를 사 가지고 아침 식사 대용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어요, 며칠째. 그러니까 아침 식사로도 포만감도 있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과일 2개랑 견과류랑 이렇게 아침 식사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좋고, 요거트랑도 굉장히 잘 어울려요. 그래서 요거트랑 함께 드셔도 돼요. 해산물은 주 3회 드시는 거 권유드립니다.
그 푸드 피라미드에서는 해산물 주 2회 먹는 거로 권유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심혈관계 질환 예방 연구에서는 주 3회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도 여기다 주 3회를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해산물 고르실 때, 특히 생선 고르실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생선 고르실 때는 소형 어종으로 선택을 하세요. 왜냐면 이제 생선이 먹이사슬이 있잖아요. 먹이사슬이 있다 보니까 윗단계로 갈수록 중금속이 누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큰 생선은 사실 이제 식용으로는 안전하지 않은 거죠. 적합하지 않은 생선들이 많거든요. 큰 생선은. 그래서 가급적이면 작은 어종, 작으면 작을수록 안전하고 좋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좋겠고, 그래서 오른쪽 그림에 지중해 식단에 이게 정어리인지 꽁치인지 잘 모르겠는 굉장히 맛있는 생선 사진이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근데 해산물 주 3회 먹기가 저도 이제 이거 공부하면서 '내가 해산물을 주 3회를 먹고 있었나?' 하는 거 한번 다시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얼추 먹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적게 먹는 것 같기도 하고 편의상 참치통조림을 많이 먹고 있긴 한데 조금 부끄러워지기도 했고 그래서 '해산물을 조금 더 많이 먹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처럼 요리 잘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저는 요 알못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리를 어떤 수준에서 하냐면 식재료를 익히는 수준에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의 요리에 대한 지론은 식재료는 고유의 맛이 있어서 그 고유의 맛있는 맛을 즐기기 위해서 익혀서 소금만 치면 맛있다. 이런 생각으로 음식을 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해산물도 해산물 주 3회 먹기 이렇게 하면 '아 이거 어떻게 조리해?' 이게 굉장히 부담될 텐데 그냥 소금이랑 올리브유만 해 가지고 먹어도 되고 만약에 레몬이 있으면 레몬을 조금 넣어도 되고 그런 식으로 간편하게 요리해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팁입니다. 향신료 사용하기예요. 우리 이거 이미 잘하고 있어요. 마늘 많이 쓰고 있잖아요. 마늘이 굉장히 중요한 향신료로 언급이 됐던데 한식에는 이미 마늘이 사용되고 있으니까 일단 반은 먹고 들어가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 향신료 얘기한 논문에서 언급됐던 것들을 같이 살펴볼게요. 바질, 베이리프, 펜넬, 클로브, 큐민, 진저, 튜머릭, 갈릭, 오레가노, 로즈마리, 민트, 파슬리, 타임, 세이지 등 이것보다 더 많지만 아무튼 요런 것들이 주로 지중해 식단에서 많이 사용이 된대요. 근데 굉장히 익숙한 거예요. 제가 먹는 허브 솔트의 성분에 이런 게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는 아니고 대부분. 그래서 허브 솔트 찾아서 성분을 찾아보니까 흑후추, 오레가노, 로즈마리, 타임, 바질, 펜넬, 월계 수잎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내가 허브 솔트를 사용한 건 잘하는 짓이었어. 잘하고 있는 일이었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허브 솔트 많이 활용하려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요리를 잘하지 못해서 허브 솔트를 활용하고 있는데 요리 잘하시는 분들은 마트에 가시면 이 말려진 향신료 있거든요. 그런 거 사서 적절하게 요리에 추가해서 사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중해 식단 하시면서 줄여야 되는 음식도 설명드릴게요. 아마 잘 하시다 보면은 더 이상 안 당겨서 자연스럽게 줄이게 되실 거예요. 먼저 붉은 육류, 그리고 당분이 많거나 지방 함량이 많은 고당 고지방 음식, 디저트 제과, 아이스크림, 생크림 요런 거 포함하는 음식이죠. 그래서 이 푸드 피라미드, 지중해 식단 푸드 피라미드의 가장 위에 표기되어 있는 이런 음식들을 줄이시고요. 또 추가적으로 탄수화물 중에서 정제된 탄수화물은 뭐 밑에 칸에 해당하는 음식이지만 흰빵, 흰쌀 요런 것들 가능하면 내가 줄일 수 있는 만큼 줄이도록 노력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떠셨어요? 제가 지중해 식단 지금 바로 시작하는 방법 7개로 한번 정리해 봤는데 너무 부담스럽게 느껴지셨나요? 7개 너무 많나요? 아니면 쉬운가요? 네, 쉽게 느껴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정리하고 가볼게요. 밥 지을 때 통곡이나 콩 사용해 보실 수 있고
나물 반찬은 덜 짜게, 덜 맵게 활용하셔서 나물 섭취량, 채소 섭취량 늘리시고, 익힌 채소 요리, 라따뚜이, 채소볶음 같은 거 활용하실 수 있으세요. 요리하실 때 올리브유나 들기름 사용하시면 좋겠고, 생채소 섭취를 위해서 쌈 2장씩 싸먹고, 샐러드 활용하시고, 채소 스틱 활용하시고요. 샐러드 드실 때 올리브유 드레싱 쓰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침에 과일 2개 먹기로 시작하세요. 저녁에 하나 더 드시고. 그리고 견과류 하루 한 줌 드시는데 아침 식사 대용으로 좋아요. 해산물은 주 3회 먹기 목표 삼아서 실천해 보시고 요리하실 때 올리브유 잘 어울립니다. 해산물이랑. 그다음에 향신료 사용하기 마늘, 허브 사용할 수 있는데 허브 솔트 간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붉은 육류, 달고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 정제된 탄수화물 줄이시고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또 굉장히 흥미로운 게 있더라고요. 지중해 식단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에 따라서 건강 결과가 달라지는 그런 논문들이 여러 개 눈에 띄어 가지고 흥미로워서 한번 요것도 한번 리뷰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